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각 나라별 상호 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수입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부주의 운전 인식의 달인 4월을 맞아 한 달 동안 운전자 교육 캠페인과 함께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평일을 이어가며 최종 결정문을 마무리하는 막판 작업에 매진 중입니다. 보스턴 차이나타운에서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하와이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와의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부유하기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5%로 정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 20%, 베트남 46%, 타이완 32%, 일본 24%, 인도 26% 등입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10% 관세를 물리고 최악의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호 관세율은 일종의 상한선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은 의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상호 관세율은 일종의 상한선이라며 추후 협상 과정에서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조치는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In short, chronic trade deficits are no longer merely an economic problem. They're a national emergency that threatens our security and our very way of life. It's a very great threat to our country. And for these reasons, starting tomorrow, the United States will implement reciprocal tariffs on other nations.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산업의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번 상호 관세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경쟁국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당장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지 시각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상호 관세까지 합산해 적용할 경우 관세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역시 상황이 안 좋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올해 1분기 자동차와 철강 모두 전년에 비해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수출 기업들은 어제 수출했어도 미국에 도착하면 없던 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항 수출 부두, 배에 한 대씩 실리는 우리 기업 자동차. 40일쯤 뒤면 미국에 도착합니다. 이번 주 집중적으로 물량을 싣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동부로 가는 배인데요. 오늘 오후에 입항해서 620대 정도 싣고. 미국 공장 생산 물량이 대체하기 전까진 당장은 수출차 가격을 올려야 수지가 맞습니다. 4월 2일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판매량 감소, 수출 감소를 각오해야 합니다. 관세를 20%만 부과해도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함께 미국으로 가야 하는 자동차 부품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만 12조 원에 이르는 자동차 부품 시장. 100원짜리다. 이게 125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쟁하는데 좀 에러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수출 효자 품목들은 이중고가 겹쳤습니다. 보조금 지원 약속을 받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조금 철폐에 관세까지 맞을 위기입니다. 업황이 부진한 철강, 배터리도 추가 관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관세율이 1910년 이후 최고로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치의 소놀라 미국 경제 연구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새로운 관세로 인해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지난해 2.5%에서 22%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놀라 책임자는 많은 국가들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높은 관세율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대부분 기존 경제 전망은 빗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원자재, 의류,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는 최빈국도 관세 부과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스리랑카 44%, 지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는 40%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이 된 요즘 부주의 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주의 운전 인식의 달인 4월을 맞아 한 달 동안 운전자 교육 캠페인과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Do you want to tour? Yep. Go to different states? Yep. How many shows a year do you want to play? I want to play. I want to play at a band at Grandma Beverly's.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 속의 제커리군. 우주 비행사와 과학자가 되길 꿈꿨던 5살 소녀는 자신의 6살 생일을 불과 2주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부주의 운전 사고였습니다. He went off to school one day and didn't make it home. He was hit and killed by a 2.5-ton welding truck rolling a left-hand turn. And there were 3 other children and a teacher in the crosswalk. It was totally preventable. 부주의 운전 또는 주의산만 운전으로 불리는 distracted driving은 미국 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안전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부주의 운전으로 3,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9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2023년 주 내에서 9,700여 명이 다쳤고 9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안전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주민 74% 이상이 교통안전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위가 운전 중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부주의 운전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체 음주운전 사망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것은 물론 스마트워치 사용과 영상통화도 명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비해 부주의 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도는 낮은 편입니다. Penalties, it's according to which county, which city, wherever you are cited at, that can vary. If you do receive two cell phone violation citations within 36 months, that second violation counts as a point on your record. 이 때문에 점차 부주의 운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도록 위험성을 알리는 계몽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Distractions are not just our cell phones. They are also eating while driving. It's putting makeup on. Even attending to your kids or pets is all a distraction. And actually taking your eyes off the road for 5 seconds at 55 miles per hour is the equivalent of driving a football field blindfolded. 4월 전국 부주의 운전 인식의 달을 맞아 남가주 오토클럽은 캘리포니아주 교통안전국, 피해가족협회 등과 손잡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4월 한 달간 부주의 운전에 대한 최대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 대통령 탄핵 관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LA 시간 내일 오후 7시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정문을 마무리하는 데 매진 중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어제도 재판관들은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그제 평의에서 선고 기일을 지정한 재판관들은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은 기간은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막판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연구관들이 작성한 결정문 초안을 바탕으로 재판관들이 직접 내용을 손질하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정문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이 낼 수 있는 소수 의견을 얼마나 결정문에 담을지 추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의 결론과 다른 반대 의견이나 주문과 결론은 같지만 세부 논리가 다른 별개의 보충 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율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문은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하면 확정되는데 마무리 작업을 위한 평의는 선고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3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차례 평의가 더 진행됐습니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확정짓는 시점은 오늘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보스턴 차이나타운에서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최소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보스턴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48분쯤 닐랜드 스트리트와 해리스 애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최소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운전자는 트럭 안에 갇혀있다 구조됐습니다. 보스턴 소방국에 따르면 보행자 5명이 트럭에 치여 총 6명이 부상당했는데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2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트럭은 전복돼 전신주와 건물 사이에 끼어 파손됐고 인근 건물 창문도 여러 장이 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트럭이 여러 개의 기둥들과 부딪히며 멈춰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옛 트위터인 X에서 올해 초 2억 명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포브스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정보 플랫폼 세이프티 디텍티브스 분석팀은 X 관련 대규모 정보 유출을 알리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싱킹원이란 이름의 작성자가 올해 1월 X에서 28억여 개의 계정이 포함된 400GB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3년 1월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X 이용자 데이터와 대조한 결과 양쪽에 공통으로 포함된 약 2억 100만 명의 목록이 담긴 파일이 생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X 계정에 연결된 이메일 주소와 이름, 위치 정보, 팔로워 계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이프티 디텍티브스는 이 데이터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 전체 목록 가운데 100여 명의 이용자의 해당 정보를 검토한 결과 실제 X에 표시된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당한 양의 이메일 주소를 조사한 결과 해당 이메일이 유효한 주소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목록에 있는 X 계정 이용자의 이메일이 맞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하와이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지난해 시작된 하와이주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의 인수합병 절차가 오늘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테리토리얼 세이빙스와 합병이 법적으로 시작된 첫날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의 교포분들, 저희 고객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이제 하와이에 진출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지난 1921년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설립된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는 오아후와 마우이 등 하와이 제도 4개의 섬에 28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4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와이 지역사회에 뿌리 깊은 기반을 다진 은행을 최대 한인은행이 인수하게 되면서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하와이에 와서 보니까 여기 교포 경제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메인랜드에서 저희가 하던 그런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대출의 기회도 많을 것 같고 저희 교포들을 상대로 또 좋은 융자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자산 170억 달러 규모의 뱅크 오브 호프가 22억 달러 규모의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를 인수하면서 이제 뱅크 오브 호프는 전국에 74개의 지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가 보유한 우수한 자산도 인수합병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는 16억 달러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실 대출 비율은 0.17%에 지나지 않습니다.
테리토리얼 세이빙스가 가지고 있던 이자가 낮고 아주 스테이블한 그런 예금 베이스를 저희가 확보한 것이 가장 기쁘고요. 대출 면에서 상당히 다각화가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는 오늘부터 테리토리얼 세이빙스로 불리게 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이번 인수합병이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미국 은행으로 한층 입지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일본 도쿄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12시간 만에 다시 미국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도쿄로 향하던 보잉 787 여객기가 유지 보수 문제로 태평양에서 텍사스로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167편은 월요일 오전 11시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7시간 동안 운항 중 회항에 5시간 이동 후 어제 오후 10시쯤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여객기 탑승객들은 기내 식사 서비스가 없어 간식 등을 먹으며 14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유지관리 문제로 여객기가 회항하게 됐다며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항으로 오늘 도쿄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항공편도 취소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 2월에도 뉴욕에서 뉴델리로 향하던 항공기가 15시간 만에 로마에 착륙했는데 당시에는 여객기 폭탄 위협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에어 인디아 항공은 화장실 고장 문제로 9시간 만에 시카고로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중 사용하지 않은 10억 달러 이상을 납세자에게 반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노동부 장관 로리 차베스 데레머는 코로나19 시기에 사용되지 않은 기금 14억 달러가 재무부의 일반 기금을 통해 납세자에게 반환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나머지 29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략 43억 달러는 주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임시 실업수당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감찰관실의 2023년 감사에 따르면 여러 주에서 실업수당과 관련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달러를 계속 지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보법에 따른 자금은 팬데믹 동안 일할 수 없었던 미국인에게 확대된 실업수당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2023년 감사에서 4개 주가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총 지출이 1억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차베스 데레머는 아직도 팬데믹 시대 실업기금으로 남아있는 돈은 미국인들이 힘들게 번 세금을 명백히 오용한 것이라고 말하며 수십억 달러가 통제되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이 사용되지 않은 기금을 회수했고 낭비, 사기,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업수당의 경우 수감자와 가공인물, 사망자들 명의의 부당 청구 사례가 상당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PPP와 실업수당 및 메디케어 같은 프로그램과 연관된 수많은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실업수당 사기 등 팬데믹 지원금 사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보안관이 이끄는 합동수사대가 오늘 뉴저지에서 10대 성범죄자와 경찰 폭행범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보안관이 이끄는 합동수사작전이 오늘 뉴저지 뉴요크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침대 밑에 숨어있던 성범죄자 및 경찰 폭행 혐의가 있는 10대 블러즈 갱단원이 체포됐습니다. 이번 합동수사작전에는 알리나 하바 뉴저지 임시 연방검찰총장도 동행했습니다. 오늘 뉴요크에서 체포된 인물 중에는 지난달 2명을 총으로 쏜 혐의로 가중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18세 갱단원 자키 하우저도 검거됐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미국 연방보안관, 이민세관단속국, 지역경찰 등 총 22명의 요원이 참여했습니다. 하바 검찰총장은 연방보안관들을 향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며 뛰어난 성과를 거둔 수사당국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하우저와 같은 블러즈 갱단에 속한 또 다른 14세 소년이 최근 뉴요크에서 한 경찰관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며
14세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으로 간주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체포된 또 다른 인물은 22세의 성범죄자인 다리우스 토레스와 경찰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26세 데이비드 보가로 둘 다 수배 중인 용의자였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 의원이 상원에서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을 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부커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부터 상원 본회의 발언대에 올라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법치주의, 헌법, 국민 요구를 무시하고 있어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일어섰다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연설은 하루가 넘도록 이어졌고 어제 오후 7시 19분을 넘기며 1957년 스트롬 서먼드 당시 상원 의원이 세운 상원 최장 발언 기록 24시간 18분을 깼습니다. 상원 회의장에선 기록 경신 사실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부커 의원은 발언 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부커 의원의 총 연설 시간은 25시간 5분으로 기록됐습니다. 상원은 토론 발언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KBS 아메리카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특보로 인해 저녁 8시에서 9시로 변경돼 방송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